안녕하세요. 김프로TV의 주인장 김프로입니다. 개인 임대부동산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번 영상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개인 임대부동산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 현물출자와 법인 전환과 중소기업 간 통합,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현물출자를 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중소기업 간 통합을 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물출자와 법인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면 개념을 잠깐 보겠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부동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이겠죠.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다 현물출자를 합니다. 물론 소비성 서비스업이라 하면 호텔, 유흥주점, 마사지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즉 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됩니다. 단, 이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 임대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돼야 되겠죠. 순자산가액 이상. 그러면 순자산가액이라면 자산과 부채를 뺀 금액이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다소 적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인의 개인 임대사업자의 대표자가 법인의 주주가 되겠죠. 여기서 대표자는 법인의 주주가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세제 혜택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양도세는 2월 과세됩니다. 2월 과세에 대한 내용은 저번 영상에서 수차례 말씀드리긴 했지만 잠시 뒤에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취득세는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임대업은 감면이 제외됐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사업법인은 취득세도 감면이 되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2000년대 초반에 취득세 감면 조항이 사라졌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양도세 2월 과세라는 세제 혜택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사후관리 규정이 있겠죠. 5년 이내에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2월 과세액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항일까요? 사업을 폐지하는 거. 우리 이 사업을 안 한다 이거죠. 폐지하는 거. 사업의 폐지란 어떤 기준일까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5년 이내에 주식의 100분의 50, 즉 50% 이상을 처분하면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역시 사업의 폐지로 봐서 2월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물론 사후관리 규정에서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전환법인이 파산,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을 했는데 그 전환한 법인이 파산해버린 거죠. 파산하게 되면 당연히 자산을 처분해야겠죠. 그리고 합병, 분할, 물적 분할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회생 절차에 따라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러한 세 가지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대표님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바로 밑에 부분이죠. 임대사업자를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한 이후에 5년 이내에 가압승계, 징역세, 과태료로 주식을 처분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 임대사업자를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하더라도 이 법인은 임대법인이기 때문에 임대법인은 가압승계, 징역세, 과태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법인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체를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한 이후에는 가압승계, 징역세, 과태료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중소기업 간 통합을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개인 임대사업자를 법인과 합칩니다. 통합. 그러면 개인 임대사업자는 소멸되고 법인이 통합법인으로 존재합니다. 임대법인은 전속하는 통합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이 통합법인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까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요한 요소입니다.
뒤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물투자 법인전환과 마찬가지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합치는 겁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무형 자산, 임대사업의 경우는 임대부동산, 물론 사업무관 부동산은 당연히 통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요 소멸되는 개인 임대사업자는 이 통합법인의 주주로 존재합니다. 주주. 그러면 이 주식이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제 혜택은 동일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동일하고요. 여기서는 취득세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라서 통합을 할 경우에는 소멸되는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50%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사후관리규정이 있겠죠? 사후관리규정은 동일합니다.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겠다. 그러면 사회 폐지, 주식의 50%를 처분할 경우 예외사항도 동일합니다. 그럼 넘어가고요. 자, 양도세 이월과세란 과연 무엇인가? 양도세 이월과세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 내용은 조세특례 제한법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현물출자 등이라 했습니다. 현물출자라 하면은 그냥 현물출자 법인전환만 생각하시는데 현물출자 등이라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간 통합도 포함되고요.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할 경우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가 있고 다음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여기에다 현물출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인에 양도하는 거죠.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94조가 바로 양도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법인에다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대상이긴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 즉 전환법인이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할 때, 팔 때 개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한다. 즉 법인이 납부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간에 이 내용이 있죠. 이 내용. 현물 출자한 그 시기에 이 개인이 이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또 양도할 수 있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직전 1년간 합산하기 때문에 즉 제가 오늘 날짜에 5억 원짜리 어떤 물건, 즉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리고 작년 10월에 또다시 어떤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이 양도 차익을 두 개를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여기서는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합산되지 않고 기존에 같은 과세 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것은 이 현물 출자한 임대부동산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합산하지 않고. 자, 이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현물 출자 법인 전환할 수 있는 대상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간 통합을 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매우 재미있고 좀 약간 크리티컬 내용인데요.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보죠. 현물 출자 법인 전환은 조세특례 제한법 32조에 나와 있는데 제1항에 거주자라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 우리가 조세특례 제한법을 보게 되면은 기업에 관계된 것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연히 현물 출자 법인 전환 시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되는 그리고 임대업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효과도 있는 이러한 대상을 중소기업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꼼꼼히 보면은 거주자입니다. 개인이란 거죠. 개인. 거주자 요건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매우 달리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고 다음 경제공동체 혹은 자산이 국내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사실관계를 따져서 거주자임을 판명을 하지만 어쨌든 이 한국을 경제적인 기반을 하고 있는, 그리고 한국에서 거주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개인이란 거죠. 즉 개인 사업체, 이런 거주자가 갖고 있는 개인 사업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한다는 것이죠. 여기는 중소기업이란 말이 없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 사업자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리고 중소기업 간 통합은 혼선이 좀 많이 생기는데요. 대상이 누구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들끼리의 통합입니다. 이 중에 하나는 소멸되고 이 중에 하나는 통합범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소기업 간 통합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라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대통령령을 보시죠. 조특법 시행령 23조, 28조.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리가 지금 개인 임대부동산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업이 여기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부동산 임대업이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이 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은 그 시행령의 별표 1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매출 기준이긴 합니다. 중소기업 규모 기준입니다. 규모. 부동산업, 매매업,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겠죠. 평균 매출액 400억 원 이하이면 중소기업 기본법상 임대업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도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혼동스럽냐면요. 올해 2월 28일 날짜에 중소기업이라는 기준에서 부동산 임대업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얘기하는 중소기업이란 이 기준이, 중소기업의 기준이 올해 2월 28일부터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특법 시행령 28조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는 임대업이 포함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간 통합을 할 때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세청에다가 인터넷 상담을 해봤죠. 인터넷 상담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법적 구속력도 없긴 하지만, 그래서 그 조사관에 의하면은 본인의 견해로는 중소기업 간 통합이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라는 답변을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는 임대업은 제외됐고 25년 2월 28일 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됐다는 거죠. 하지만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임대업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임대사업자도 중소기업 간 통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임대부동산을 중소기업 간 통합을 통해서 법인으로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도 하마터면 실수를 할 뻔했고요. 사업의 동일성입니다. 다시 조특법 시행령 28조를 보겠습니다.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다음 각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자, 그림으로 보시죠. 실제 이것은 제가 상담했던 업체였는데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진행하려다가 결국은 사업의 동일성 때문에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장과 사무실이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법인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죠. 그래서 이 임대사업, 이 부동산, 임대사업이고, 다음에 이 법인은 조만간 가업승계를 할 예정인데, 여기는 가업승계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이
거의 한 100억대 되는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이 승계하는데 고민인 거죠. 어떻게 승계할 것인가. 그래서 만약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 통합법인이 여기는 임대부동산이지만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사업용 자산으로 변신하죠. 그럼 가업승계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 솔루션은 제가 폐기를 했고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사업의 동일성이 뭐냐? 소멸되는 기업이 갖고 있는 사업 영역을 통합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소멸되기 전에 소멸된 사업자의 중소기업자의 여기서 사업은 임대업이죠. 그럼 통합되고 나서도 임대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법인이 쓰고 있잖아요. 사업용 자산으로. 그럼 임대업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동일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받아 자가 사용하는 경우, 자가. 여기랑 똑같은 내용이죠. 자가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질문을 했죠. 답변은 통합 후 소멸기업의 사업 구성이 유지되고 승계자산을 일정한 비율 이상 기존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승계자산이 업종별 사업 비율이 변경되면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통합 후 소멸기업의 업종 구성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 본건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개인 임대부동산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중에 현물투자 법인 전환과 그리고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김프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